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선거 잘 치러졌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됐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축하드리고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외환시장도 뒷북치면 피바다가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가 지수는 2020년 내지는 2019년 대비 많이 올랐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추격 매수했기 때문에 희생당한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이제 피부로 느꼈을 거고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연초 달러당 1100원 안팎이었죠. 근데 1250원까지 와가 있는데 약 12% 올랐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약 한 90%는 제가 볼 적에 외환시장에서도 성공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망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전망에 실패하면 결국은 거꾸로 가거든요. 주식도 중국 투자가 매력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국에 투자하신 분 희생되었듯이 또 미국 증시도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투자한 사람 대부분 당했죠. 쉽게 하면 뒷북 치서 피바다가 된 거죠. 외환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앞에서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환율 전망에 실패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환율은 상장기업 영업 실적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해버리면 상장기업 영업 실적이 크게 나빠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식 투자자도 환율 전망에 실패해버리면 또 대응에 실패하면 주식 투자자도 실패하죠. 그러니까 환율과 주식시장이 별개 시장이 아니고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그 주식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둘 중에 한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버리면 결국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포유환율연구소 이 그림을 계속 가지고 나오는 건데 대부분이 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환율이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당한 이유가 그런 거죠. 1180원까지도 그 정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죠. 지난 한 5년간 1180원 정도가 고점이었죠. 2020년 3월에 잠시 이제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 확산되면서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갔지만은 그 외에는 1180원 정도까지 오르면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1180원이 끝이다 라고 한 사람은 모두 당했겠죠. 또 1250원에서 1300원 간다고 배팅한 사람도 당할 확률이 높죠. 그만큼 이제 이게 뒷북 치면 이제 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N 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125엔 돌파하니까 그 20년 만에 125엔 돌파다. 그럼 일본 경제 심각한 거 아니냐? 그때 투자한 사람은 130엔까지는 그나마 괜찮지만은 130엔, 125엔 이상에 투자한 사람도 빠져나오는 시간을 잘못 선택하면 또 당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외환시장도 뒷북 치면 아니 된다. 지난해 110%할 때 얼마든지 유가 상승, 천연가스 상승할 때 그리고 달러 가치가 지난해 3월부터 올랐죠. 그때 엔화에 엔화 가치 하락이죠. 그때 엔화를 팔고 달러를 매수를 해야 되는데
125엔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행동하면 오히려 차라리 행동하지 않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하튼 2025올 현재 달러당 지난해죠 1130원에서 1250원까지 약 한 12% 상승을 했지만은 제대로 대응한 사람은 약 한 12% 정도 이익이 생겼죠. 예금금리까지 합하면 13% 4% 정도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같은 시기 주식 투자자는 마이너스 30%죠. 1년 동안에 주가도 올랐는데 그렇고 외환시장도 전망을 제대로 한 사람만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포유 환율 연구소에서 내년에 환율 보고서를 기업을 대상으로 제안할 이유이기도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거든요. 참고로 제가 10년 전에 보고서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전달하면 이제 목적에 맞춰가 보고서를 만들죠. 뭐 기업마다 조금 다르니까 특징이 있으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고 일본에 수입하는 기업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기업에 맞게 이제 맞춤형 환율 전망 내지는 또 환위험 관리를 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부담 한락하면 그때도 제일 작게 받은 게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일부 구독자분 중에서 개인한테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얘기는 보았습니다만은 과연 여러분들이, 왜냐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김영희 교수처럼 그냥 적당한 자료 한 서너 개를 가지고 뭐 환율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면 쉽죠. 그건 공짜죠. 그런데 이제 뭐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아마 포유 환율 연구소가 작성한 외환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보고서하고 달라요. 주식 보고서만큼이나 상세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분야를 체크하기 때문에 적중률도 높죠.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쓴 책에는 그것을 소개를 했는데 저한테 보고서를 받아간 개인이 있어요. 그분은 달러 환율 때문에 쉽게 하면 엔화를 좀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사면 어떻겠나라고 2008년 초 내지는 2007년 말에 저를 찾아왔어요. 기업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한 40페이지 정도 달러 환율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500만 원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분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기 고등학교 친구를 찾아갔는가 봐요. 근데 그 교수왈, 서울대 교수죠. 자기는 포유 환율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한테 그 컨설팅 비용은 500만 원 부담하고 결국 그 교수 때문에 재산 전체를 다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강남 그 청담동 아파트예요. 43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를 샀는데 엔화를 빌렸죠. 근데 엔 달러 환율이 2008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미국 달러보다 오히려 더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원본 전액이 다 날라갔는데 이자까지 합하니까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때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완전히 이제 교수 친구 한 명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재산이 다 날라간 케이스거든요. 그만큼 환율 보고서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냥 뭐 자료 한 서너 개를 가지고 뭐 미국 보는 통화가 많이 풀렸다. 또 아니면 미국이 재정 적자다. 아니면 미국이 경상수지 뭐 적자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료로서 뭐 가치도 없는 거죠, 사실은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험 관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안내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1년에 1억 달러만 매출한다 하더라도요, 10억만 해도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론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피바다가 되느냐 아니면 위험관리를 하느냐, 결국은 그 회사의 운명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